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함수의 극대극소해 보겠습니다.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적용하셔야 되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킬러 문항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복습할 때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극소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극값이라고도 불러요. 극값 줄여서 우리가 보통 갑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y값을 의미하는데 극대극소라는 것을 줄여서 그냥 극값, 극값에는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존재한다. 제가 3차 그래프 개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요 극값을 가지려면 연속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연속이 되지 않으면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미분은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미분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일단은 연속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극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극대. 아셨죠? 이 부분은 극소라고 부르는데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로 가다가 그죠? 플러스로 가다가 여기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렇게 바뀌고 다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접선 기울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극대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다가 자,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거를 극대점 이렇게 부르고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 그거를 극소점 이렇게 부르신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기점을 극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극소점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는 극대를 m이라고 많이 쓰고 극소를 소문자 m이라고 많이 씁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제가 여기를 베타라고 뒀을 때 요런 문구를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x는 알파에서 뭐 극대값 뭐 m을 갖는다? 요런 문구를 좀 많이 보시게 돼요. 문제집에도 워낙 많이 있는 문구인데 요런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항상 요걸 쓸 수 있도록 일단은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y값이 m이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요거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런 문구가 나오면 요건 일단 써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셨죠? 요걸 하시고요. 제가 지금 그리는 게 fx 그래프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밑에다가 미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셨죠? 미분 그래프. 자, 그런데 얘가 3차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미분은 2차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가시죠. 미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극대극소 부분을 쭉 따세요. 이렇게 쭉 따시고 자, 거기다 x축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시는 것을 미분 그래프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알파죠. 요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보시면 이 미분이니까 알파 넣으면 0 되죠. 이거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베타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접선의 길게 0이라서 이렇게 쓴다. 자, 물론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함수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도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뭐 유도된 함수 뭐 이런 뜻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도함수, 미분함수 이렇게 보신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좀 진하게 그리는 부분. 여기 부분 보이세요? 미분에서는 x축 위에 부분이죠. 미분에서는 x축 위에 부분. 그런데 원래 함수 부분에서는 이렇게 따가 보면 증가 부분이죠. 그죠? 미분에서 x축 윗부분은 원래 함수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아랫부분은 어때요? 자, 아랫부분. 미분에서 아랫부분은 원래 함수에서는 감소 부분이죠. 그래프가 떨어지는 부분.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에서 x축 윗부분은 원래 함수에서는 증가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증가해서 감소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해서 증가해서 감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 부분, 뚫고 내려오는 부분을 극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미분 그래프에서. 자,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극소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적어 볼게요. 미분에서 0보다 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래프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미분에서 그래프가 뚫고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극대가 된다. 그쵸? 반대로 뚫고 올라가면 원래 함수에서는 극소가 된다. 자, 요거를 조금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게 극대 극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하시나요?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사차함수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미분 그래프를 그려보라. 요게 사차함수 그래프라면, 자, 미분 그래프 그려보라 라고 하면 여기가 극소죠. 요런 모양이니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지점을 따서, 그쵸? 여긴 극소니까 뚫고 올라가고, 극대니까 뚫고 내려오고, 극소니까 뚫고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난다고 알 수 있죠. 자, 아셨죠?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는 좀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요거 그래프를 위아래 바꿔서 하는 걸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에서 미분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미분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미분 아까 연속만 된다고 했는데 미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미분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같은 거 위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3차 함수라던가 뭐 4차 함수라든가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인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아는 건, 만약에 이 그래프가, 미분 그래프가 자, 불연속으로 나타나면 어떠냐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미분이 끊어지면, 그죠? 미분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면, 사실은 얘가 끊어져도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불연속이 돼도 되고, 아니면 원래 함수가 끊어져 있다면 당연히 미분 얘기 못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얘가 첨점이 돼도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미분이 끊어지면, 자, 원래 함수는 뭐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셔도 좋다? 그렇죠. 첨점이다라고 그냥 기억을 조금 해두십시오. 왜냐면 대부분 문제들이 원래 함수가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연속으로 나오니까 첨점은 저희가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함수가 원래 함수가 연속이었다는데 그게 첨점이면 미분 함수는 끊어지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조금만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그린 게 미분 그래프입니다. 미분 그래프. 자, 미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감소 부분이 되는 거죠.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감소 부분입니다. 그쵸? 위에 부분은 증가 부분. 어디에서? fx에서.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뭘까요?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극소. 그렇죠? 여기는요, 뚫고 내려왔으니까 극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극소. 소문자 M으로 쓸게요, 지금부터. 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접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부분. 자, 미분이 끊어졌죠? 미분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첨점이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기억한다. 자, 여기는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극소 부분 요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미분이 접하면 이렇게 접하죠. 미분이 접하면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깔짝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용어가 저속한가? 어쨌든 약간 이제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멈췄다가 다시 가는 형태를 말해요. 이렇게 멈췄다가 떨어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지점. 요런 지점을 요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사실은 뭐라고 기억하셔도 되냐면 변곡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접하면 미분이 접하면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한번 원래 그래프를 추정해서 그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극대점, 극소점,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 여기가 첨점, 여기가 극소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자, 극대는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갖죠. 그죠?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잘못 그렸죠. 죄송해요. 극소죠, 극소.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됐다가 자, 여기 극대니까 이렇게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오죠. 다시 극소가 되죠. 다시 떨어지고. 자, 변곡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 증가 부분이니까 올라가다가 한번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게 변곡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보통 아이들한테 깔짝점이라고 하거든요.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자, 여기가 첨점. 그러니까 뾰족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극소점 찍으니까 이런 모양. 자, 요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자, 볼까요? 실제 되는지? 아까 이런 모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극소점. 여기가 무슨 점? 극대점. 그쵸? 여기는 무슨 점? 극소점. 자,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변곡이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됐죠? 미분에서 이제 멈추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첨점이죠. 첨점. 첨점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첨점인데, 분명히 기울기 변화를 주고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첨점은 미분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기울기 변화를 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첨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분은 되지 않지만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극대예요. 하지만 이런 첨점은 어떻습니까? 기울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극소라고 말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고 뾰족하지만 기울기 변화를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당연히 극소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 샘플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까요? 자, 함수의 극대극소는 줄여서 극값이라고 부르고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 함수를 대부분 무슨 함수로 주게 된다? 그렇죠. 연속 함수로 많이 주게 돼요. 기본 함수 자체를 연속 함수로 준단 말이에요. 불연속 함수를 잘 주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생각 같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극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아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접선 기울기가 그것을 저희가 극소라고 부른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극대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극소점은 이렇게 된다는 거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요 2차 함수 미분한 것이 fx가 3차라면 미분은 2차가 될 거고 우리가 이걸 도함수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미분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유도된 함수 이런 뜻입니다. 미분 함수에서 도함수에서 뚫고 내려오면 극대, 올라가면 극소. 그렇죠? 아까 여기처럼 접하면 변곡, 깔짝점, 끊어지면 첨점. 근데 첨점은 이런 첨점은 극값이 되지만 이런 첨점은 극값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고 대부분 이제 글로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갖고 거의 써요. 그러니까 특정 값에서 극대값 갖는다? 그럼 요거 2개 쓰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럼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자, 다음 그림 같아서 연속함수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fx가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다 라고 나옵니다. 불연속함수라고 주어지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고, 이제 도함수가 주어진 거네요. 자, 미분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미분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극대극소를 한번 적용해보고 제가 복원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함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감소예요. 그죠? 여기 감소,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입니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감소. 미분이 아래쪽에 있으면 감소, 위에 있으면 원래 함수가 증가. 자, 두 번째 여기가 아래에서 뚫고 올라갔으니까 극소. 이해하시죠? 됐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점들이 아니거든요.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5개 점만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여긴 뭘까요? 그렇죠. 미분이 접했으니까 변곡, 깔짝점 요렇게 기억한다. 여기는 뭘까요? 그쵸. 미분이 끊어졌으니까 첨점 요렇게 기억을 한다. 자, 여기는 뚫고 올라갔으니까 극소, 여기는 뚫고 내려왔으니까 극대 요렇게.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요거를 한번 그려보자는 뜻이죠. 선생님 말은. 그럼 여기 따세요. 여기 해당된 특징점들을 쭉 따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자,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땄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극소니까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자, 여기 변곡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한번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변곡, 깔짝점. 가다가 멈췄다가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증가 부분이라서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서 뾰족. 그죠? 뾰족. 이제 뾰족하다가 극소로 떨어지죠. 이렇게. 자,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다가 극대 찍고 떨어지는 거죠. 자, 요런 그래프 모양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X축 어디다 잡나요? 그 X축 잡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잡으시면 안 돼요. 기준값이라 그래서 X축 설정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개형만 제가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뭐예요? 그쵸? 극소. 자, 이거는 변곡입니다. 이거는 극값이 아니야. 그렇죠. 아닌 거예요. 얘는 극값이 아닌 거. 왜냐하면 기울기 변화가 없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극값이 아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첨점이지만 극대. 그쵸?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극소. 자, 여기는 극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한 번 더 보시고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뚫고 올라가면 극소, 접하면 변곡. 변곡은 기본적으로 극값이 아니에요. 아셨죠? 물론 변곡이 뭐 이런 변곡도 있고, 이런 변곡도 있고, 뭐 이런 변곡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곡을 말하는 거예요. 증가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 첨점. 그 다음에 극소, 극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우고. 자, 다음 예제를 보면 함수 fx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fx를 그릴 수는 없죠. 그릴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개형 그려서 놓고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에서 극대값 p를 갖는다. 자, 1에서 극대값 p를 갖는다 라고 써있네요. 됐죠? 써있고 3에서는 극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되셨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현재 그릴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A, B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은 글보다는 그림이 쉽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 그려놓고 풀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그려놓고 정확히 못 그리니까. 그러면 여기가 극소, 얘가 극대니까 요렇게 미분함수를 요렇게. 자, 요렇게. 아셨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정확히 그림을 못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 상당히 많은 게 풀려요. 알겠죠? 기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저희가 여기가 뭐가 돼요? 극소,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1에서 극대값 P를 갖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가 되죠. 자, 되셨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의 Y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P라는 뜻이에요. 이 극대값이 P가 되는 거고 극소값이 Q가 되구나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자, 이해는 하셨나요? 그럼 일단 아까 제가 X는 1에서 극대값 문제가 P를 갖는다라고 했고 또 같은 식으로 X는 3에서 밑에다 쓸까요? 자, X는 3에서 여기에서 자, 극소값 Q를 갖는다고 했으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두 개를 쓰라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F1은 P가 된다. F'의 1은 0이다. 요거. 됐죠? 여기도 F'의 3은 Q가 되고, 그 다음 F3은 0이 되고, 그 다음 F3은 Q가 된다. 요거를 써주시란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답은 낼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려본 건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좀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언제 쓰라고요? 그쵸. 이 3차 함수 요거 보이잖아요. 이 3차 함수를 저희가 정확히는 못 그리죠. A, B를 모르니까. 그때 요 그림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면 많이 풀려요. 선생님 경험상 상당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못 그릴 때. 아셨죠? 정확히 그리면 뭐 정확히 그리면 되니까. 자,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죠. 저희가 요거 두 개 가지면 바로 A, B가 나와요. 왜? 저거 미분하시면 이렇잖아요. 자, 미분하시면 자, 3의 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b가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 요 놈하고 요 놈이 말하는 건 결국은 근이라는 뜻이잖아요. 미분함수의 근이 1하고 3이다. 이런 뜻이니까 근과 계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서 a 값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 두 근의 곱은 3분의 b가 돼서 b가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되셨죠?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fx는 x 3승 저기다 넣어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특수성이 있는 3차 함수예요. 대부분 그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랑 자,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두 개. 그죠? PQ 물어본 거니까 바로 답을 내시면 자, P는 F1 값이니까 1 넣어주면 5인가요? 5가 되고 Q는 3 넣어주면 1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두 개를 쓰고 풀면 풀리는데요. 조금 그림을 못 그릴 때 다시 한번 그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되셨죠? 네. 이제 다음 개념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 보겠습니다.